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좀 전에 배 국장님이 그 직대 스폰서는 아니지만 나주센터의 성공을 아마 바라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바라요. 정말 바라고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뵙기 전에 우리 배 국장님을 어찌하다 보니 세미나 때 알게 됐었죠? 처음 어떻게 네. 뵀었 아 물론 세미나 때겠죠. 그때 배 국장님 처음 뵙고 되게 저기 부지런하시고 그 착하시다? 제가 사실은 올해가 이제 37이 됐는데 제가 저보다 어른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되게 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새 제가 혹시 세월호 사건 기억하세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전업으로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조금 움직이는 부업자였어요. 부업자.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던. 뭐 누구나가 다 똑같듯이 저는 그 당시에 2014년도로 기억을 해요. 2014년도. 저는 2013년도 가을쯤에 애터미를 조금 시간이 날 때 접하게 되고 이게 비전이 느껴지긴 했는데 사실은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답을 좀 멀리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답을 그때 어디서 찾으려고 제가 노력했었냐면은 돈이었어요, 돈. 돈이 어떻게 얼마나 벌려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사실은 되게 단순한 문제였거든요.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야 생각하기로 끝끝내 잘 해내면 한 달에 1억의 연금성 소득을 받는 권리소득을 받는 그런 성공자가 될 거라는 것이 지금은 뚜렷이 그려지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제가 페이가 작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번다는 게요. 소망하는 일이긴 했지만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초기에 이 갈등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좋은 줄 알지만 접근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저는 특히나 이거를 제품이 좋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좀 부업 삼아 전달을 하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애터미가 좀 큰 누명을 썼었죠. 뭐 세월호 재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세모그룹 재단에 뭐 자금을 가지고 뭐 큰 회사다 이런 유언비어부터 이제 나중에는 다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했지만 저는 사실 그 고민할 시기에 그런 일이 오다 보니까요. 그때는 쪼금 갈등이 더 심해졌었지만 돌아보니까 좀 더 확신이 드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렇게 잘못된 일일까?'를 그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애터미가 문매를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전 일을 하면서 어디 가서 애터미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 "이단이다."서부터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요. 제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애터미 제품을 써 보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가 나쁠 리가 있어?'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던 가운데 뭐 이제 집중해서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던 그 가운데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요. '아 안 되겠다. 이게 아리송할 때가 아니고 내가 긴가민가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 또 회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게 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세월호 얘기를 꺼냈냐면은요.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는. 벌써 우리 "코로나다, 코로나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가 문제다." 뭐 "코로나" 막 이런 얘기가 벌써 흘러나온 지가 1 년이 넘었어요. 그쵸? 시간이 어느 순간 후딱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1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겐 역경일 수 있잖아요. 역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왜 세월호 얘기를 꺼냈냐면은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거든요. 무언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애터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코로나 지금 이제 해가 지났죠. 2020 년에 코로나의 한 해를 보내면서요. 어 뭐 누구 배 아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매출이 한 30% 정도 성장이 됐어요. 30% 정도. 근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하나같이 어떤 얘기들이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애터미 안에서 말고요. 뭐 일반 자영업자분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신 분들, 어떤 사업을 하시던 분들. 사실은 실제로 지금 2020 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온라인 유통 구조를 가진 업체 말고는
모두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뭐 마스크 생산업체는 좀 다르겠지만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힘들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기간을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역경 안에서도 애터미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제까지 회사가 10 년이 넘으면서 사실은 애터미가 트집 잡힐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근데 저도 이 안에서 사실은 연봉이 1억 억이 넘는 사람이라 회사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이제 7 년이란 시간을 애터미를 해오다 보니까요.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부피도 커지고 좋은 회사로 계속 거듭나고 있지만 정말 달라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회사는 그걸 잘 이겨내고 헤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회사에서 몇 년을 일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걸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020년 동안 적게는 20 에서 좀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봤어요. 파트너 사장님들. 그런데 이 역경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바꾸신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지금 시대를 잘 읽을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시대를 잘 읽을 줄 아시는 것. 근데 사실은 시대를 읽는다는 게 공부를 잘해야 읽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청주에서 되게 인문계를 나왔어요. 아마 꽃님 국장님은 아실 건데 제가 청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두 군데 고등학교를 꼽자면 그중에 청주고등학교가 들어가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가장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그 학교에서 실제로 어 한 500명 정도 되는 3 학년이 졸업을 할 때 제가 그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480 등을 했어요. 480 등. 그 뒤에 20 명은 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운동부였어요. 스키부. 학교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스키부. 뭐 야구부. 청주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운동시설이 열악해서 항상 전지훈련을 가 있거나 다른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는 학생들.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요즘에는 동창회도 그죠? 지금 코로나 전까지 2019 년도까지 동창회도 좀 잘 나가게 되는데 아마 동창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잘 되지 않으면 동창회 못 나가요. 그쵸? 특히 여자분들. 남편 잘 만나시면은 동창회 되게 뻔질나게 잘 나가세요. 남자들은요. 돈 많이 안 벌면 동창회 안 나가요. 동창회도 어떻게 나가느냐? 비슷하게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나가요. 그때. 왜냐면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이 애터미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되다 보니까 일하느라고 정신없던 시간이 좀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볼 때가 되니까 동창회를 나가게 되는데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 세월호라는 불안한 시국에도 애터미를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제가 한 4년 정도 지나서 동창회를 나갔을 때요. 저만큼 버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저만큼 버는 친구가 없어요.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실제로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표정이 제일 밝았어요.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시고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벌면서 표정이 밝으려면 어때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면서 표정이 밝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사실은 노력 대비 더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에 저는 핵심을 좀 짚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목적성.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목적성. 지금 여기 예쁘고 잘생긴 분들 여기 되게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훨씬 많은 인생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 몇 배의 많은 고난들을 겪고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무언가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일하셨는데 사실은 그 누구도 원하는 만큼을 얻진 못해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애터미를 하면서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기준을 찾았어요. 원하는 만큼의 기준을 찾았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한 달에
파트너들 밥 사주는데 200만 원을 쓰고, 한 달에 파트너들 물건 지원해 주는데 한 300만 원 쓰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용돈 200만 원 드리고, 제 기초적인 생활하고, 그리고 저축 2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그건 저만의 행복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바라고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금액이에요. 지금 3분의 1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각 요소마다. 각 요소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도 지금 고소득이죠. 그쵸? 제가 이전 일을 할 때 실제로 한 달에 900에서 1200 정도를 벌었었어요. 그것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꽤 많이 벌죠, 남들에 비해서. 남들 월급에 비해서 3-4배를 벌잖아요. 근데 저는요, 원형 탈모가 오고 인상은 항상 구겨져 있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밥 챙겨 먹냐 물으면 짜증을 내던 그런 되게 심성은 못되지 않은데 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들로 계속 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저의 스트레스들로 저는 굉장히 찌그러져 있었고요. 무언가 남들보다 고소득의 활동을 하면서도요, 뭔가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절대 이런 표현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어떨 때는요, 나이나 경험의 횟수보다는요,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를 잃어봤느냐가 그 경험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사업하다 보면은 50, 50인 내가, 50인 내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주도적인 마인드와 60인 어떤 이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50이 생각하는 주도적인 마인드가 더 뛰어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이전의 사업과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요. 사람은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성장이 달라지는 거지 연륜과 나이와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애터미를 하기 전에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요. 내가 노력한 것이 기반이 돼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연금성 소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갔었냐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그 전의 일을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매달을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력을 배로 할 수 있으면 배로 벌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한계가 와 있는 실정.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관리했던 고객 중에서는요. 청주에 모텔 한 4개쯤 가지고 낚시 다니는데 한 달에 3,000만 원씩 꾸준히 꼬박꼬박 남는 사람. 꼬박꼬박 남는 사람. 그리고 제 동창 중에서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대박이 나 가지고 아버지 일 안 하시고,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아버지가 일은 안 하시지만 어디다가 도박은 또 안 하시더라고. 돈은 좀 지키고 계셨어. 그 돈 가지고 청주에서 꽤 규모가 있는 커피숍을 하면서 캠핑 다니는 친구.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저는 서민의식이 없었어요. 서민의식이 없었어요. 뭘 봤느냐. 서민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부모 잘 만나서. 아이고 돈이 돈을 벌지.' 이렇게 아마 한숨 쉬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누군가의 고생을 통해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대수가 특혜를 받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있다는 게. 저는 항상 그거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애터미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사람은 평생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될 만한 일을, 내 능력이 닿는 일을 열심히 뛰어서 어떤 고생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이 형성이 되면은 건물도 시스템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40억, 50억짜리를 평생 일해서 샀다면 그것도 시스템인 거고요. 어떤 분이 뜻하지 않게 땅을 사고 팔았는데 수십억이 남아서 그걸 또 어딘가에 투자해서 돈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도 시스템인 거예요. 그죠?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배운 게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가진 게 없었고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라고 있으니까 간절하게 자꾸 고민은 되는데 그럴 만한 도구가 없던 차에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리고 애터미 마케팅을요. 반복적으로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정동필 너처럼 인프라 없고 가진 거 없고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시간과 노력을 충실히 투자해 놓으면 게으르지만 않게 투자해 놓으면은 그것들이 누적이 되고 단단한 터전이 돼 가지고요. 거기서 제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곡식이 계속 나줄 거라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그때 저는 세월호 기간 때 확실히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호 기간에 왜 정립이 됐느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요. 남들이 조금 안 좋다고 하고 조금 힘들다고 하고 조금 아니다 싶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들떠보질 않아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제게 있어서 장벽이 뭐였냐면요. 인맥이 없다는 게 저한테는 최대의 장벽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하기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애터미에서 조금 수월하게 가는 방법은 그래도 좀 잘 살아오신 분이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가정의 기반이 있고 주변에도 그런 기반이 있으신 분들이 신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변의 인프라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그렇게 함께 해 나가는 사람을 좀 손쉽게 모아서 이런 것들만 제 머릿속에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기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저는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회장님 강의를 더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회장님이 어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 주는 게 아니다. 애터미는 인프라가 없더라도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만 생겨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유는 다른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무한대수로 무한대로 매출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게요. 처음에 몇 번 들을 때는 그래 머리로는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 기간에 제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그 기간에 애터미를 집중적으로 알아들으면서 그게 100% 이해가 돼버린 이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많고 돈이 좀 있고 살아온 연륜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싹 벗어버린 상태에서요. 인맥도 없는데 제가 명단 작성했을 때 딱 50명 나왔어요. 그 50명 중에 돌아가셔서 만나실 수 없는 분이 3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돌아가셔서 만날 수 없는 3분 제외하고 47명 중에 17명은 정확히 아예 연락 두절.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30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30명 중에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 제품을 꾸준히 지금까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써주시는 분은요. 그 30명 중에 한 15분 정도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도 써주고 있는 15명 중에 사업을 한 명도 안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파트너가 많아서 1억 연봉제가 지금 넘는 수준이 됐을까요? 이거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케팅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의 차이는요. 될 거라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아 이게 과연 되겠어.'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옆으로 밀어놓는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세월호 사건 때 저는 동영상을 무지하게 파 보면서요. 처음에 머리로 알았던 게 가슴으로 딱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요. 돈이 없고 인프라가 없는 건 저한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만 했느냐. 내가 쉬지 않고 꾸준히 사람을 만나서 100명 중에 1명만 이 제품을 인정해 줘도 나는 돌파구가 있다. 100명을 만나서 1명만 제품을 인정해 줬다고 칠게요. 그럼 그 1명에게 인프라가 또 몇 명이 있겠어요? 저처럼 아무리 없다고 쳐도 30명은 있겠죠. 그쵸? 저는 그 사람을 관리해서 또 30명을 풀어낼 사람을 만나고 또 30명을 풀어낼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인프라가 없고 돈이 없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딱 그 혼란스러운 그 기간에 딱 내리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버리니까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그때 벌어졌어요. 세월호 어쩌고 유언비어에 귀가 팔려 가신 분들은요. 애터미를 좀 하고 전달하다가도 그만둬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공주를 딱 갔는데 열심히 미친 듯이 하시던 분들이 공주의 큰 교회 2개의 소속분들이셔서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유언비어에 본인이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얘기에 귀가 어두워진 그분들이요. 그쵸? 귀가 어두워진 그분들이요. 안 그래도 쪼끔 될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들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이때가 기회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다 그러면 쪽팔리는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애터미가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위안이 되죠. 남에게도 합리화가 되죠. 그죠? 자기가 외쳤던 다 성공할 거라고 외쳤던 그 주먹이요.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고 말을 하면 그 기회를 타 가지고 슬금슬금 소비자 관리도 안 하고 착 저물어 가고 있을 때 제가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남들이 활동을 덜 할 시기에 활동을 막 하고 다녔죠. 너무 쉬웠어요 그때. 왜 쉬웠냐? 남들이 제품 좋은 줄 다 알려 놨어.
가입 근데 반면에 가입 또한도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입은 규정에 맞춰서 탈퇴가 되면 정상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가입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초기에 오토 판매사가 1년 안에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빚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라도 써주면 감사해야죠. 내가 나가서 멋들어지는 사업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뭐냐? 제가 스스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전 도구를 통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터미 회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제품 좋은 줄 알고 회사 좋은 줄 느끼고 세미나를 듣게 되면 당신과 똑같이 회사의 기준을 보고 성공하려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일은 펼쳐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잘 배운 거죠. 그죠? 잘 배운 거죠. 누구를 제가 엎어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품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겪는 걸 똑같이 겪었어요. 사줄 것처럼 하고 다음날 갔더니 딴 거 있다고 안 사주시고 세미나 같이 들어볼 것처럼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다음날 갔더니 아들한테 뒤지게 한 소리 듣고 저를 딱 외면해버리시고 화장품 좋다고 해서 한 세트 사놓으시고 집에 가져갔더니 딸내미가 이런 거 잘못 사면 큰일 난다고 해서 다음날 반품하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수도 없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애저녁에 이 회사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케팅을 100% 파악한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100명당 1명씩만 이해해주고 나를 신뢰해줘도 이 사업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다. 왜냐? 무한 단계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넣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실제로요. 한 100명쯤 만나고 전단지 주고 써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쯤에 귀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인맥이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다 만나서 30명이었는데 100명째쯤 전달하고 만날 때쯤에요. 인맥이 한 300명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요. 사업에 대한 부담감 하나도 없어도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은 아무 개념 없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조금 먼저 배웠잖아요. 배운 거를 그분들 밑에 하부에 알려드리고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그 안에서 저처럼 인맥 30명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고 그 30명밖에 없는 분이 나 30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더라고 또 희망을 줬더니 저처럼 또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인맥 300명 있는 사람 나오고. 그 뭐예요? 제가 믿었던 마케팅의 원리대로 일이 그대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걸 머리로는 아시는데 왜 못 해내시느냐? 그게 한 10명 하다 보면 한 명이 되겠지라는 그 쓸데없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믿음 때문에. 10명 만나고 작업했더니 한 명이 그런 일을 벌여주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애터미 3년 차에 애터미 수당 체계 다 끝났어. 근데 제가 애터미가 6년, 7년이 지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저 이전에요. 150만 명이 이 세미나를 들었고 제품을 써봤고 가입을 했었어. 근데 저는 지금 애터미 소득자들 안에 순번으로 500명 안에 들어가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능력의 차이로 돈을 벌었으면 애터미 벌써 끝났거든요. 근데 확신과 끈기의 차이로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는 엄청나게 끈기 있게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던데요? 죄송한데 그런 얘기 좀 드릴게요. 아니 학생들 수업하려고 50명 앉혀놓으면 다 1등이에요? 아니에요. 칠판 똑바로 쳐다보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있는 애들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요. 근데 애터미를 오래 하면서도요. 자꾸 옆길로 새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건 오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때 저는 세미나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온라인 시장이다 보니까 본사 세미나를 참 많이 들으시죠. 저한테 가장 굳은 확신을 주고 저를 사업하게 만들었던 거는요. 온라인 세미나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강의 영상들, 회사가 제공해주는 강의 영상들,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회장님의 오토판 매사. 저는 그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비전을 뚜렷이 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비전이 궁금해서 창업주의 입을 통해서 비전을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저는 남에 의해서 흔들려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장님이 운영해 가시고 회장님이 성장시켜가는 이 애터미를 믿고서는요. 아무리 힘든 여건이 오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거를 계속 믿고서 움직였던 거예요.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움직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게 지금 몸뚱이밖에 없고 그때 제가 빚이요. 정확히 1억 8천이었었는데 국가에서 반을 까줬어요. 우리나라 국가가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9천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목표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5년 안에 이 사업을 행해 가면서 그 빚을 다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4년 정도 일했더니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애터미 안에서. 오토 판매사는 10개월 정도에 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제 능력을 믿고 움직여 본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어딜 가면은 당신은 젊고 말하는 게 어디 누구랑 말해도 어렵지 않지 않느냐. 영업도 해봤고 그런 아주 오해 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당신은 하는데 나는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꼭 이런 얘기를 드려요. 막상 해보세요, 사장님. 말 잘하고 사람 낯가리지 않는 거 그거요. 사실은 이 계보도를 구성해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발휘가 돼봤자 1%도 안 돼. 결국 제가 리크루팅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누가 리크루팅했느냐? 내 파트너가 설명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편하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제품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다가 제가 직접 만나지 않은 그 파트너들이 만났던 그분들이 수수료가 비전과 관심을 봤을 때 저는 가서 소금 뿌려준 거밖에 없어요. 소금 뿌려준 거밖에 없어요. 간 맞으라고. 왜냐 그들이 궁금해주는 거 조금 풀어주고요. 그들에게 그래도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본인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셔도 된뜻 나가서 사업 설명하지 마시고 제품을 통해서 신뢰를 사신 다음에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 센터 쌤이라던 팀의 쌤이라던 본사의 쌤이라던 거기에 밀착시키는 일만 반복하시면 돼요.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된 계기를 그대로 복제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생각대로 자꾸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건 좋은 건데 본인의 생각대로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신 분들은요. 거의 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왜냐? 그분들의 공통점은 짧은 시간 내에 성과가 나기를 너무 바라다 보니까요. 배팅 아닌 배팅도 많이 하시고요. 배팅 아닌 배팅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빨리 돈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방법을 바꿔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건 개선이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기본에서 벗어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 사업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세월호 때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애터미가 혹시 잘못된 일일지도 몰라. 자기가 자기 눈으로 애터미를 보고도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헤매이던 그 사람들 가운데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돈은 없었지만 신뢰를 그 시기에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꾸준히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고 위축돼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요? 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나요. 제가 반은 그래도 이분들의 스폰서라고 스스로 세뇌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도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코로나 중간에 식당 한 번도 안 가본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었다. 지난 1년 2개월간. 지난 1년 2개월간 나는 어떤 오프라인 매장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커피숍 제자하고 그랬어도 커피 마시러 다 다니셨을 거예요. 밥 먹으러 누군가랑 외식하러 다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큰일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요. 자기와 무관한 일도 자기의 걱정으로 만들어 버려요.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파트너들 팀장님들 70명 들어온 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코로나가 벌어졌기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해요.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생기자마자 딱 그 미팅을 하면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어. 그랬더니 그 얘기가 쏙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칵 뒤집혀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막을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보다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고 해서 식당에서 둘이 만나서 밥 먹는 거를 못 먹게 할까요? 공원에서 커피 한 잔씩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걸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갈까요?
아니요. 이유와 핑계 때문에 더뎌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유와 핑계 때문에 흐트러진 확신을 그때 핑계 삼아서 자기가 목적으로 했던 일들을 다 까부셔 버리시는 분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이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기본만 충실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뤄냈잖아요. 이거를 파트너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 없고 돈 없고 인프라 없는 제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남들이 아무리 기고 날뛰고 뭘 잘한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야 능력이 대단해 보인다. 저는 그런 거에 눈이 가지 않았어요. 뭐에 눈이 갔느냐.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보이더라도 결국 잘된 이유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나주센터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요. 이거 되게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 건데 세상에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어요. 세상에. 돈을 벌으니까 나중에 잘나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않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의 원인을 보셔야 돼. 그 원인을 이면에서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나보다 훨씬 많은 역경들이 왔지만 그분들은 항상 기본에 충실했어요. 항상 기본에 충실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이전에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배웠어요. 제 자존심에 남들한테 꿀리고 지기 싫어서 그런 걸 본 게 아니고요. 정말 성공이 하고 싶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남이 잘하지 않는 기본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번에 작년도에 코로나 터지고요. 뭐 센터 제재하고 막 이럴 때 있죠. 우리 팀장님들 이상 팀장님들,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제 밑에 있는 분들 딱 방에다 모아 놓고요. 딱 그 미팅 먼저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다. 왜냐?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른 팀들 애터미 하시는 분들 분명히 안 움직일 거다. 안 움직일 거다. 안 다닐 거다. 사람들이 안 만나준다고 제품 전달을 안 갈 거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 어디 가서 1대1로 만나서 밥 먹는 거? 세상이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법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마스크 다 쓰고 가는데. 그 얘기를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그 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서는요. 물론 안 할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핑계를 못 대.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 저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여기서 벌써 30분이 넘었나요?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이 5분 후에 저는 지금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서 우리 팀장님 팀 해 가지고 3분을 그러니까 총 4명이 모여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 방역 수칙 지켜서 가는 거예요. 방역 수칙 어겼어요? 4명이 밥 먹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유치하게 드리냐면은요. 그냥 마냥 힘들어하고 마냥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마냥 힘들어하고 마냥 안 될 것 같으면은 스스로 지금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평생 마냥 안 될 거라고. 나는 평생 마냥 안 될 거라고. 왜 주변을 핑계를 대고 왜 쓸데없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까지 핑계를 대면서 내 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께 묻고 싶어요. 할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기본이 뭔지를 돌아보시면은요. 지금 이 시기에 일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위축돼서 잘 안 움직여요. 이럴 때 열심히 해 보세요. 제가 초기에 파트너들이 막 쏟아질 때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우 무슨 사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와. 야 진짜 끈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사줘야 되겠다. 가서요 뭘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기회가 되면 나 좀 만나줘요. 나 좀 사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얼굴을 보이고 다녀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마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우 근데 코로나인데 이렇게 오는 거 불편해요." 그럼 코로나인데 가게 문은 왜 열고 있어? 그냥 다 핑계의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10번 가 보세요. 그 그 노력에 감탄해서 뭐 사줘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라고 다르고 평상시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평상시도 똑같았어요. 단지 코로나 시기니까 제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지금 붙여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럴 방법이 없어요, 애터미엔 죄송한데. 그거 벗어나면 인터넷 판매하셔야 되잖아. 인터넷 판매하면 본사에서 어떻게 해요? 코드 잘라요.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정당이 사람들 관리해서 조직 만들어가지고 권리소득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고요. 더욱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남들보다 그게 지금은 경쟁력이에요. 남들이 다 자빠져 있거든. 방구석에서 앞판 찍고 뒷판 찍고 앉아 있거든 지금. 이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파트너분들이랑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얘기를 공유를 해요. 왜냐? 우리가 왜 본사에서 오프라인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할까요? 사람의 신념과 의지는요. 하루만 지나도 약해지게 돼 있어. 그쵸? 여기 계신 분들 뛰시면서 본인이 안 느끼세요? 아 오늘은 가슴이 뜨거워졌어. 어떤 강의를 듣고서. 그래서 막 다 부셔버릴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할 때까지 시켜야지라고 막 만나러 다닐 것 같은데요. 이틀만 딱 지나봐요. 기운 빠지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의 동기부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를 움직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미팅이 이루어지죠. 온라인으로. 그쵸? 여기에 빠지시면은요. 본인이 성공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스폰서 가오 세워주려고 여기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 시간에 여기에 참석해서 내가 사업자라는 마인드를 다시 스스로가 잡기 위해서 이런 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참석하셔서요. 그래, 내가 그래도 움직여야지. 마음 잡수시고요. 또 열심히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한 토요일쯤 되면은 의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교회 가서 일요일 날은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다시 교육 받으시고 다시 힘을 채우세요. 자, 지금 오프라인 세미나 없었다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의외로 다른 형제라인들. 제가 얼마 전에 강의 갔다 온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미나가 현실에서 가상으로 왔을 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셔. 대단하게 생각하시니까 그게 대단한 큰일이 되는 거지. 그냥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온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셔. 특히 사업자들 있죠? 복잡하게 생각 잘하는 사람들 머리나 벗겨지지 돈이 안 돼. 원형 탈모 나오지 돈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야. 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요. 이 일은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어코 날짜 잡아가지고 1박 2일 멀리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여기에 접속하게 만드는 게 쉬워요? 여기에 접속하게 만드는 게 10배는 쉬워요. 10배는 쉬워요.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센터를 돌아가면서 가가지고 밥 사주고 경비 쓰고 다니던 게 경비가 팍 줄어버렸어. 팍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씩 드렸는데 지금 200 드릴 수가 있는 거야. 경비가 100이 더 남아버렸거든. 지금 온라인이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핑계가 아닌 기회예요. 그리고 나주센터는 사실은 센터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분위기가 코로나 치고는 좋아. 코로나 치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뭐만 해가시면 되느냐? 행동만 하시면 돼. 행동만. 오히려 행동하기는 더 좋은 시간이에요. 예전에 세미나 쫓아다니느라고 일주일에 하루는 행동을 못했죠. 머리 공부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저녁에 아침에 머리 공부 잠깐씩 해가면서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나가요. 나가야 돼. 지금도 이 시간 끝나고 나가세요. 왜 주말을 즐기려고 하셔? 아주 오토도 안 됐는데. 제가 쓴소리 한다고 나중에 욕하셔도 괜찮아. 오토도 안 된 사람들이 왜 주말을 즐기는지 모르겠어. 제가 돈 번다고 이거 교만하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성이 뚜렷하셔야 돼. 오토가 돼야 다음 그림이 그려져요. 오토가 되면 500만 원까지 금방 보여요. 5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 보여요. 그 길을 저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2000만 원이 보이더라고. 이 길을 계속 가셔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게을러져 있으면 이 길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진짜 스스로가 야 내가 개고생이구나 뿌듯하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3년만 딱 지나보세요. 가입 안 시키고 제품 안 팔아도요 할 일이 넘쳐. 어떤 할 일이 넘쳐요? 힘든 일이 넘쳐요? 아니요. 희망을 주느라고 내가 웃는 일이 넘쳐. 그 길을 온 과정을 알려주느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얘기 즐겁게 하잖아요. 밤새는 줄 몰라요. 왜 스폰서들 어디 가서 아우 우리 스폰서님 강의 몇 타임 하느라고 힘드셨죠? 그거 물어보지 말어.
왜 안 물어봐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스폰서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강의해도 힘들지 몰라. 저도 오늘 온라인 강의가 새 타임이에요. 저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가서 밥 먹고서 밥 사주고 올 거야. 근데 이게 힘든 줄 아세요? 아, 즐거워. 하도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 하니까 어디다 적어두고 무슨 강의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냥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상대방들은 늘 새롭게 들어. 그럼 이 일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요. 저처럼 돈 버세요.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애터미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선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결과론적으로 나는 평생 뛰어서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PV도 하고 사람도 달 거야. 다 개뻥이에요. 돈 벌고 나중에 조직 구조가 갖춰지잖아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 즐겁게. 그렇게 돈 벌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멀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도. 근데 멀어지는 방법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있다가도 안 오는 방법이고요. 가까이 땡기시려면은요. 지금 3년만 미친 듯이 행동하세요. 그러면은요. 오지 말라는 사람도 와요. 특히 거부하는 사람들 내가 돈 벌면 와요. 아유. 배 국장님 마이크 좀 잠깐 켜주세요. 죄송해요. 저 뭐 시작하면은 원래 1시간 반 기본인 거 아시죠? 근데 아, 오늘은 너무 여기서 좋아요. 끝낼게요. 네, 여기서 끝낼게요. 네. 원래 인트로만 해주고 빠지려고 했는데 우리 네. 사장님들 얼굴 뵈니까 제가 또 아끼는 분들이 여기 많으셔. 얼굴을 또 한두 번 뵌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열정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소리 듣고 사업할 생각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사업하신 분들 꼭 딴 데로 새. 딴 데로 새. 그리고 파트너가 와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표정 구기고 앉아있으면 그냥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성공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모두 2021년 올해가요. 아직 오토가 아니신 분들은 빵빵한 오토가 굴러가고요. 지금 팀장님들은 오토 팀장이 빵빵하게 굴러가서요. 다음 그림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제가 또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본부장님 사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제가 네. 지금 여기 사장님들 좋은 프로그램 하시는데 오늘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저 다음 일정 약속 때문에 조금 먼저 나가야 돼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 못 봤으니까 다음에 네. 보러 오세요. 또 뭐 그러면 되죠? 네, 또 보러 올게요. 그때는 네네. 참관하러 올게요. 네, 우리 네. 본부장님 정말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거가 힘이고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 됐다. 이 말씀 되게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 얼른 식사하러 가시라고 예, 배웅 먼저 해드리고 다음 스케줄 진행하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자,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줌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달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강사님을 모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몇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본인의 그 감동받은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깊게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정말 그 깊은 마음으로 딱 듣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먼저 우리 한강욱 팀장님.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마이크 켜시고 예, 같이 한번 또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병원 갔다 오다 보니까 늦었어요. 정통필 본부장님 얘기는 항상 듣는 얘기인데 두 분 얘기 들을 때마다 반성할 때가 많아요. 항상 뛰어야 된다. 초심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핑계 아닌 핑계로 뭐 코로나 핑계, 뭐 가족의 핑계 이런 걸 대고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확실한 목표만 있으면은 그 목표를 잃지만 않으면은 이게 애터미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목표를 잃지는 않았어요. 지금 잠깐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애터미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하면서 끈기만 있으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네네. 역시 우리 한강욱 팀장님 중국을 휘저으실 분 맞죠? 리더답게 또 스피치도 네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들을게요. 우리 권재경 사장님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들으시더라고. 아마 권재경 사장님은 정동필 본부장님 처음 뵙죠?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분이 그 강사 오시는 분이 정동문 정동필. 우리 그 애터미에 다른 분, 정덕문. 예.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고 완전히 새로운 분이고 완전히 젊으신 분이라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콕콕 집어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참 잘 들었고 좀 찔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왜 못하고 있을까라고 나를 진단을 해보면 저는 애터미 가치를 알고 비전은 너무 좋아서 주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같이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늘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말씀은 인맥 자기 그 30명 중에 아무도 없다잖아요.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은 소비자는 있어도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알리다 보니까 그렇게 왔다고 그러고 100명 중에 한 명 이제 나왔다 했는데 100명까지 내가 알렸나? 나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부끄럽고 확실히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좀 부끄럽고 어떻게든 확신하고 끈기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게 답이다. 그 답이 다른 답이 없어요. 진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는 내가 그냥 주변 파트너들 앉아 있으니까 나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그 파트너들을 억지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냥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받아들이고 와닿았던 감동들은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오늘 되게 좋은 시간 가지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저 역시도 다시 에너지를 좀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부탁드렸던 게 30분이었는데 이분이 막 열정이 넘치시고 우리 또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그 마음 느껴지셨잖아요. 나이는 저희들보다 더 훨씬 젊으신 분이셨지만 정말 그 우리 나주센터를 향하는 마음이 참 감사한 그런 분이셨어요. 하여튼 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잘 또 하셨다가 계속해서 또 본인 스스로 에너지 받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진행할게요. 우리 아까 강의 중에도 인생 시나리오 뭐 8코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우리 이송욱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송욱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였어. 그래요.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하시면서 인생 시나리오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욱입니다. 일단 강의를 너무 잘 들었어요. 강의 너무 잘하시네요. 네, 떡 부러지게 강의 잘하시고요. 강의 들으면서 너무 다가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입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였어요. 이미 가입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그분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딱 중국 현실하고 맞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작년 4월이죠? 가입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고 막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을 많이 시켰는데 74일날 전멸됐어요. 지금도 많이 빠졌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실은 문제가 안 되는 다시 가입시키는데요. 그분들 이분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파트너 이사님도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죽어가니까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밑에 가입한 사람 없으니까 다시 가입시키면 되고
또 하나 그 집조, 그 영업 집조라고 하나요? 중국에서. 네. 그거 만드신 분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가입시킬 때 그 영업 집조를 가진 분들 위주로 이렇게 잘 배려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은 어저께 며칠 전에 센터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발표해라고 했을 때 찔렸어요. 제가 네, 옛날에 썼던 거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보이네요. 아침 일어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네요. 하드코어도 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너무 게을렀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지금 중국 가입하면서 제가 많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힘도 많이 빠졌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애터미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뛰어난 안목하고 판단력을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금방 그 강의 듣듯이 행동력이 부족하지 않나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인생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쓰면서 여러 가지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썼어요. 일단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 내가 만약에 애터미에 성공한다면 어떤 생활을 할 것이고 또 어떤 꿈을 가졌는지는 다 한 번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강의했을 때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도 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물론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 아들들은 거의 다 성장했어요. 지금 대학생도 있고 취준생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부딪히면서 한번 좌절도 해보고 취업도 하고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해줄 것은 뭐냐? 그 아들들이 만약에 사회에서 첫 발을 디뎌서 회사에 성공한다면 걔들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 든든하게 후원해 주는 것이 엄마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뭐 집을 사준다든가 뭐 현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애들이 노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부족했을 때 한 번씩 도와주는 것이 그들 독립적으로 우뚝 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여행. 물론 내 사비로 여행 갈 수도 있지만 애터미 참 좋은 그 시스템이 있지 않은가요? 승급 프로모션 통해서 여행을 간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차를 바꿨는데요. 현재 코나 전기차를 바꿨어요. 너무 좋아요. 다음 목표는 뭐냐면 수소차로 바꿀 거예요. 지금 대세가 수소차 아닌가요? 특히 우리나라 현대 세계에서 수소차로는 아마 가장 앞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코나 산지 작년에 샀으니까요. 적어도 한 7, 8년을 타고 그 다음에 수소차를 바꿀 때 1억 상당 수소차를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행동력이 뒷받침돼서 오토판매사가 목표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애터미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행동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계시는 우리 많은 파트너들 행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간단하게 이 정도 해도 될까요? 네네.
다 같이 행동력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0분 해주신 건가요? 정확하게. 여튼 우리 이성옥 팀장님 이제 그 스피치 듣고 보니까 그 오늘 우리 강의가 정말 시기적절한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서 사실 어제까지 그저께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일괄 정리가 돼가지고 어렵게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전부 아웃됐던 거를 다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만 봤을 땐 참 그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정확하게 또 강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웃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죠? 송옥 팀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다시 회원가입 시키시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애터미 비전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 이런 조직 위에서 인생 시나리오 명확하게 저희들이 쓰고 8코 매일매일 내가 해가야 될 거 해가는 그런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애터미라서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자, 11시가 됐고요. 오늘은 좀 길지 않게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 자, 지금부터는 장화 퀴즈 시간이에요. 마이크 다 켜주시고 얼굴 보여주셔야 돼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 네, 아이고 반가운 분들 다 이제 보이네요. 네. 자, 이 시간엔 조금 이렇게 소리들이 들리시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이 있는지 잠깐만 음성하고 이따 필요할 때 받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이 그 명절이잖아요. 4일 연휴 중에서 3일째인데 우리 본부장님 강의 잘 들으셨잖아요. 지금 오토가 안 되신 분들은 무슨 주말이 뭐고 휴일이 뭐냐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만큼은 우리가 좀 기본에 충실해서 놀 거 놀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 언제 가겠습니까? 또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5인 이상은 집합 금지가 되어 있고 이동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핑계 삼아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하자. 이게 제 의지가 반영된 의견인데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명절이지만 나 이 줌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함께 하겠다. 네. 예, 좋습니다. 다 손 드셨어요? 네. 들어야지. 예, 자, 어쩔 수 없어 듣는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오늘은 장화 퀴즈를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명절 특집으로 해서 좀 선물도 빵빵하게 준비하고 제가 주중에 제품이 다 준비가 되면 전체적인 공지를 띄울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업자들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애터미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데 물론 지금은 보여줄 게 약해서 가족들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강한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줌. 예? 우리들의 줌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그 명칭도 좀 바꿔서 저희가 준비를 좀 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같이 들어오시고 특히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상품 탈 확률이 더 높겠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끝낼 건데 오늘 여기 그 팀장님들은 일단은 손 내리시고 팀장님들 이상 손 내리시고 자, 문제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음소거는 다 해제하시고 혹시 얼굴은 못 보이시더라도 목소리라도 출연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애터미 제품 중에서 두 가지가 좀 겹치는 제품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라 그러면은 다들 구분을 조금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메가3하고요. 징코앤 나토가 있잖아요.
자, 오메가3하고 진코엔나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이 효과와 효능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오메가3다라고 생각되면 1번, 아니다, 진코엔나토다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팀장님들은 입을 다물고 계셔야 돼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맞추시는 분들한테 선물 이거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제품은 혈관 확장 그리고 축소에 관여합니다. 예, 예. 누구요? 입 다무시라고 했는데. 자, 이 제품 지금 문제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혈관 확장과 축소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이 제품은 65%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드실 가격이 6,400원이에요. 오메가3지. 자, 1번 오메가3, 2번 오메가3. 이분 잡으세요. 1번은 오메가3, 2번은 진코엔나토예요. 자, 팀장님 1번. 팀장 아니신 분들만 자 1번, 2번 자 표시해 주세요. 표시 손가락으로. 자, 팀장 김춘자 사장님 5번이 아니고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자, 송기르 사장님 1번. 1번. 오현정 1번. 오현정 1번, 또 1번. 이은정 1번, 이미와 김춘자. 자, 다행히 정답을 맞추셨어요. 자, 이 중에서 판매사이신 분 빼고 양심적으로 판매사이신 분 빼고 나머지 분들 누구시죠? 나 판매사 아니야 하신 분들 맞추신 분들 중에. 아니요. 자, 송길에 오현정. 송길에 적으세요. 네. 또 오현정, 예. 또 닥테다 유미상, 나. 이미화 사장님 네 분이신가요? 네. 이분들께 제가 설 명절 선물로 오메가3 한 병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역시 오고 가는 제품 속에 피어나는 웃음꽃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자, 네 분 오메가3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서 너무 좀 아쉬운데 이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여해가지고 기대 이상의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오늘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판매사급 이상 분들이 아마 맞추시지 않을까. 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주간식이에요. 객관식은 막 찍고 이러니까 이건 안 되고 주간식.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나 플랫폼 비즈니스 처음 들어봤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 들으셨죠? 플랫폼 비즈니스 다 들으셨는데, 자, 애터미는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회사이다라고 생각하신 분 동그라미. 왜 안 보이는데 나는? 아니 그냥 입으로 하시면 돼. 입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자, 문제 드립니다. 애터미는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동일한 형식의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동그라미. 아니면 X 한번 해줘 보세요. X인 것 같은데. 다 X라고 답을 하셨어요. 자, 이분들 중에서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문제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사업은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좋은 제품을. 자, 입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손 들고.
자, 자, 우리 전체 음소거 한번 해줘 보세요. 전체. 하시고, 자, 빨리 손 드세요. 나 플랫폼 비즈니스 설명하겠다. 이분은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오토 판매사 1타로 갑니다. 안 가고 싶으신가 봐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A팀 같은 경우에 어제 단톡방에 떴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거 들으셨으면 설명하실 건데. 자, 조금 어설프도 좋으니까 내가 하겠다. 빨리 나서세요. 손 들었어요? 은정 씨 손 들었어요? 마이크 켜시고. 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설프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서 싸게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거 아닌가요? 아주 그거를 아주 순수한 정답이었어요. 아주 순수한 정답. 자, 빨리 손 들었어요? 누가 손 들었어요? 응? 이경석 사장님이 손 들었네요. 우와. 네, 이경석 사장님,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저로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세요. 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물건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에요. 네, 플랫폼을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한데 묶어지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 그것을 소비자만 형성이 돼 있으면 일반 플랫폼인데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고요. 애터미는 나로 인해서 그 아래 하위 파트너 분들을 조직화 구성을 하잖아요. 좌우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애용하는 제품들 같이 벌어가는 거. 한마디로 플랫폼 자체에서도 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만 나도 돈을 벌어가고 그 아래 파트너들도 돈을 벌어가는 그것이 우리 애터미만이 구성하고 있는 퍼스트 플랫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용기, 동생이 용기죠. 용기가 너무 귀하고요. 제가 질문을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현재 애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었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사실 질문이었는데 많이 떨고 계셔가지고 한 발 더 가서 이제 답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애터미 이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한 단계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플랫폼이 도대체 뭐야?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동필 본부장님도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기를 갖춰야 되고 기본적인 것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로 보자면은 그냥 장터예요, 장터. 나주에 5일장 있고 영산포 어제 5일장이었잖아요. 자, 누군가가 장터를 만들어 놨어. 거기에 어떤 사람은 물건을 내다가 팔아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유미상 오리탕을 끓여야 된다. 그러면 5일장에 가서 오리를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터를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쉽죠. 근데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장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군가, 이 장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사업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 애터미는 아까 이경수 사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장터에 연결되게끔 해주는 거. 한마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실력도 쌓고 돈도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관련된 거, 또 우리 사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게끔 이 줌을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줌에 꼭 들어오셔서 실력도 쌓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벌어져요. 애터미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이경수 사장님은 100점은 아니었지만 도전해 주셨잖아요. 제가 내일 점심밥을 대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밥. 집밥일지 라면일지 국수일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점심밥 대접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 마이크 다 켜세요. 다 켜시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너무도 새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 명절 중간이잖아요. 중간인데 좀 늦잠은 이틀 동안 재밌고, 네. 그날은 조금 일찍 이렇게 머리도 묶고 하고 오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참여하시고 재밌게 할 거예요. 상품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꼭 다음 주에 많이들 만나셔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사운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사운 이거 어디 갔대요? 사운 보여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안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영혼을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지금은요? 있습니다. 보여요. 자, 사운 영어로 하든 한자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마음대로 해버리세요.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어를 영어는 성분이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명절 잘 보내세요. 자, 오토 안 되신 분들 빨리 가방 싸서 얼른 나갑시다. 내려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